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의 움직임 상당히 활발했고요. 상승한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VI가 됐다가 급락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VI가 된 다음에 상승을 할 거를 기대를 하지만 실제는 한 3에서 5%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당황스러운 적이 많은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시고 얼음 풀릴 때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러한 종목들이 많아서 VI가 되기 전에 또 매도를 치시는 분도 많은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15일 상한가 간 종목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7종목이 있고요. 나머지 올라온 종목은 6종목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신규 상장주를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쭉 모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3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요런 거를 한번 봐주셔야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신규 상장주는 계속 모아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3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랑 퀘타매트릭스까지 해서 움직이면 15% 근처에 올라온 종목이 5종목입니다. 거의 신규주의 반란이죠.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주만 따로 모아서 하고요. 이번 주에도 앞으로 수목금 또 한 종목씩 상장을 하고, 다음 주에도 지금 하루에 몇 종목씩 계속 상장, 일주일에 한 2-3종목씩은 계속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신규주 테마로 해서 어느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것도 매매 팁 중에 하나죠. 신규주를 모으는 방법은 뭐 일별로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조건식에서 여기서 대상 변경을 갖다가 관리 종목, 우선주, 뭐 권리락, 배당락, 스펙, ETF, ETN 요런 거 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범위 지정에 가면 상장일이 있습니다. 요 상장일을 갖다가 30일로 해놓으면 이제 20일이 한 달이에요. 그쵸? 20일이 한 달이니까, 난 2달 정도 보고 있다. 그러면 40일 정도를 해서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러니까 2달 이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모아서 보셔도 되고, 요것만 따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셔도 되고, 뭐 저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네. 자, 종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은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지금 보시면 첫날 상한가, 둘째 날 움직임 나왔고요. 얘가 빠진 가격을 가만히 보시면 기똥차게 라인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안 뺀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승 초입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멍하니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들어가서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보면 무조건 일단 한번 때리고 봅니다. 이슈는 나중에 나와요. 이슈는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수급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줬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2차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뭐 따로 뭐 할 필요도 없었고, 살짝 빠지긴 했지만 계속 움직임 나와서 상한까지 갔고, 신규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신규주는 한번 튀면 겁나 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신규주 매매를 갖다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얘가 꺾일 때는 반드시 손절을 잡아야겠죠. 아시겠죠? 이슈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주가 강세, 일부 전기차 테마들 올라온 건데, 명신산업 말고 또 다른 종목이 계속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 명신산업의 모회사는 MS 오토텍이죠. 네,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 MS 오토텍도 아까 쭉 올라올 때, 예, 아침에 쭉 올라올 때 얼음까지 가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얼음이 된 다음에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떠서 고점에서 물량 털고, 그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자, 요즘 짝짓기 매매는 이래요. 짝짓기 매매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2등주가 상한가 간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테마주 아닌 거 2등주는 무조건 챙기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이브 파이낸셜. 자, 라이브 파이낸셜은 어제 시간으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죠? 어제 시간으로 탄소 중립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가가 9%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 시작하자마자 자, 살짝 올랐다가 여기 시작하자마자 빠졌죠. 제가 이런 거 몇 퍼센트 정도 보시라고 그랬죠? 시가에서 3%. 3% 정도 빠지면 보시라고 했는데 3% 보셔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용하다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됐습니다. 라이브 파이낸셜도 포함을 하고 이런 종목들 여기서 수급이 스타트가 돼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3종 세트에 다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 파이낸셜은 3종 세트에 걸려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첫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었고요. 11시 9분부터 움직임이 나와서 금세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세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살짝 눌렸다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탄소중립 비전 확정 소식, 산자부 이후 저탄소 사업 발표, 온실가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라이브 파이낸셜만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약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S는 장중에 저도 매매를 했는데, 얘는 LIS는 거래량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쵸? 호가도 되게 얇아요. LIS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툭툭툭 튀더니 그냥 상한가까지 갔는데, OLED 테마로서 OLED 업황의 성장세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OLED 테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슈고요. 그냥 뉴스고, 제가 봤을 때는 수급에 의해서 매집이 된 차트가 아닌가 봅니다. 매집이 됐으니까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거리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 그만큼 세력들이 준비를 해서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냥 계속 올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슈는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상승세가 먼저고 수급이 우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DB금융 스펙 7호. 자, DB금융 스펙 7호. 어제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죠. 어제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요런 게 또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침에 DB금융 스펙 아침에 움직임 상당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쭉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 들어왔다 다시 쭉 뺐다가 올렸다가 했는데, 스펙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분의 고수 영역이에요. 고수 영역. 단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잡은 것들, 거래량이 터졌을 때 움직임이 나온 것들, 요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뉴스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오영섭의 사인으로 변경 공시를 했는데, 그 변경 공시가 크게 먹혔나봐요. 지금 여기서도 상한가를 갔다가 쭉 빠졌던 종목인데, 어쨌든 변경 공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움직임 나왔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상한가에서도 2750원에서 2500원까지 뺐으면 250원 10% 뺐다가 올리죠. 이거 빠지는 거 있잖아요. 보통 10% 정도 잡으면 돼요. 고점에서부터 10% 잡으면 대체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0% 근처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까요? 10% 맞나? 가격을 계산해 보면 되죠. 최고 2775죠. 2775 곱하기 0.9 하면 2450, 2500원. 그쵸? 2497. 그럼 대충 2500원. 딱 맞죠? 그죠? 딱 맞아요. 그러니까 10%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이오는 어제 혹시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엔젠바이오가 상 들어갈 때 제가 인바이오로 같이 후발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는데 국내 최초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전서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나왔던 뉴스에 지금 오늘 뉴스바를 받아서 더군다나 지금 상한가 신규주들이 상한가를 지금 갔죠. 뭐 명신산업도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뭐 인바이오도 갔고 미코바이오메드도 갔는데 어쨌든 그 신규주에 편승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종목들 지금 퀀타매트리스나 TLB나 TNL이나 하나기술이나 이런 종목도 잘 보세요. 튀면 얘네들도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규주들이 많이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원체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승 초입에 조금 빠지다가 그 다음에 올라온 종목이 많으니까 신규주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신규주는 거의 다 알려드려요. 움직임 나오는 것들, 수급 들어오는 것들, 이슈 나오는 것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이용해서 잘 수익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휘닉스 소재는 이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을 겁니다. 이게 때가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간 거죠.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관련한 이슈로 해서 상한가를 갔죠. GM이랑 LG의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로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테슬라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도 전기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잘 받아요. 아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실제 움직임은 아침장에 한번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면 몇 %예요? 1125원부터 985원까지 그쵸? 990원까지 뺐으니까 130원 140원 정도 뺐네요. 140원 정도 뺐으면 한 15% 14% 정도 뺐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빠질 때는 안 쳐다봐요. 언제 보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3종 세트에서 잡는 그 타임입니다. 3종 세트에 이걸로 가지고 잡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3종 세트에 뛰는 거 보고 제가 이거 수급 들어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신규주죠. 예전에 코넥스에서 있다가 지금 상장을 한 얘도 어차피 코스닥에서는 신규주인데 얘의 움직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점심에 밥 먹고 와가지고 뉴스가 떴어요. 12시 54분에 떴죠. 그쵸? 12시 54분에 떴는데 국내 최초 FDA 미코바이오메드 미코 이렇게 해서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 뉴스가 10시 54분에 왔어요. 자, 뉴스를 한번 보죠. 10시 45분에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된 다음이에요. 52분에 돼서 10시 54분이면 여기거든요. 자, 여기에 됐을 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좀 늦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는 바람에 늦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코바이오메드도 이거 큰 거다.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따라가면 FDA 승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FDA 승인이라고 찌라시가 왔는데 FDA 승인이 아니라 WHO 승인입니다. 요 뉴스 따라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WHO 승인이다. 이거는 단타 나올 거다 라고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미코바이오메드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코바이오메드만 먹었느냐? 아니죠.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원체 빨리 움직여서 상한가를 갔지만 뒤에 후발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분들은 드셨겠지만은 자, 미코라는 종목이 있죠. 미코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쭉 해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얼음이 돼서 상한가 지금 24분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24분일 겁니다. 24분에 제가 미코도 말씀을 드렸고요. 미코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약 2,000원. 그죠? 2,200원 정도 올랐네요. 2,200원이면 20%는 안 되죠? 한 5%가 순식간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5%가 올랐어요. 물론 나중에는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 가는 이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짝짓기 매매입니다. 짝짓기 매매. 자, 대장이 상한가를 가면 이등주는 무조건 패대기 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패대기를 친다.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반매도 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반매도나 올청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짝짓기 매매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방도 크게 먹었습니다. 저희 리딩클럽 같은 경우도 이 미코바이오메드랑 미코 가지고 크게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잘 움직이는 것들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로나19 PCR 진단 시스템 국내 최초. 아까 얘기했듯이 FDA 승인 아니고요. WHO 승인입니다. 예, 요거는 미코바이오메드는 내일도 아마 움직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L팜텍은 어제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도 진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오후장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한번 올라왔고, 아침장에 한번 올라왔고,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올라오고 쉬었다가, 빠졌다가 오후장에 올라왔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뉴젠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차며 모멘텀 때문에 이날도 상한가를 갔고요. 이날도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이날도 지금 움직임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죠.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다 왔는데 막판에 좀 물량이 나왔습니다. NX. 자, NX는 어저께 뉴스가 하나 떴죠. 혹시 기억하세요? 어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요거 떴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240만호 시대 연다는 것 때문에 NX가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 공급 임대 240만호 공급에 NX가 상한가 하츠 벽산 후발주.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NX가 왜 올라왔는지 보세요. NX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오늘 움직임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지금 12시 27분부터 수급이 들어왔어요.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요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저는 뭘 봤냐면은요, 회원님들에게 얘기해준 거. 지금 NX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뭘 봐야 되죠? 벽산을 봤습니다. 자, 벽산은 좀 늦게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1시에서부터 2시인가요? 2시에서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벽산이 얼음이 갔고 갭으로 떠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는 밀렸어요. 장 후반에는 밀렸지만은 NX 역시 인테리어 테마, 그죠? 인테리어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리모델링 테마죠. 리모델링 관련한 종목을 해서 NX,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벽산, 그 다음에 대림비엔코, 그쵸? 대림비엔코, 그 다음에 하츠, 보통 요런 종목들. 하츠도 아마 살짝 움직였을걸요? 하츠도 지금 여기서 보면 1시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림비엔코는 여기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역시나 후발주들은 약하죠. 그래서 1등주 NX, 2등주 벽상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다 수익 나셨고요. 저도 수익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X 같은 경우는 얘도 상까지 갔다가 종가에 이렇게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안 올려놨으면 뭐한데, 시간외로는 또 이건홀딩스랑
그 다음에 이건산업, 얘네들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NX는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걸로 해서 리모델링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는 IA죠. IS가 아니고요. IA는 장중에 매매를 참 몇 번 했는데 지금 IA 같은 경우는 수급 들어올 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죠. 그죠? 수급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IA 같은 경우도 전기차 테마예요. 전기차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전기차, 수소차 다 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테슬라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오는 건데 움직임 나왔을 때 급등하고 박스권 계속 유지를 하다가 급등을 하고 다시 하고 오후에는 좀 밀렸지만은 수급이 들어올 때 세게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파스넷은 못 건드렸어요. 오파스넷은 지금 차트가 너무 이쁘죠. 일봉 차트를 보면 거의 예술이에요. 만들면서 올리는 건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봤는데 수급 들어오다가 죽여버리고 하여튼 수급만 들어가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죠? 지금 보시면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파스넷은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5G 테마 관련한 종목으로 하고요. 얘도 주당 2주씩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네요. 오파스넷.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 1월 1일이네요. 신주배당 기산일이네요. 다시 한번 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언제? 12월 29일 권리락. 권리락 때 단타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날짜가 이렇게 이제 12월 달이에요. 이게 1월 1일이고 이게 1월 1일이고 이게 12월 31일 30 29 28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이날 안 하죠. 그죠? 이날 기산일이 이날이에요. 그런데 이날도 쉬어요. 우리 주식시장 안 열립니다. 그러면 실제 기산일 마지막 날이 30일입니다. 30일에서 이틀 전에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요. 매수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무증에 참여를 가능해요.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즉 저녁 6시까지 28일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 전에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상증자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 날짜가 언제죠? 날짜를 보면 신주 배정일이 언제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일이고 신주 배정일이 신주 상장일이 1월 21일이니까 1월 21일이면은 1월 20일 날 그죠? 1월 20일 날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쵸? 물론 뭐 그 전에 매도할 수 있지만 1월 20일 날 물량이 2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나는 무상증자 안 하고 자, 권리락을 갖다가 권리락 됐을 때 단타를 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다음날 이날 권리락이 되거든요. 아침에 아마 갭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만약에 뭐 18,000원이다. 지금 아직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18,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8,000원짜리 주식이 얼마가 되죠? 6,000원에 시작이 되죠. 물론 6,000원에 시작을 하더라도 아마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에 뜰지 모르겠지만 6,000원이 어쨌든 시장가로 결정이 됩니다. 시가로. 그러니까 단타치기 딱 좋겠죠. 그래서 권리락 들어간 날 먹을 분들은 29일 날 단타를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뭐 이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날만 넘기면 돼요. 29일날 정리하셔도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정리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날만 넘기면 됩니다. 이날만 넘기면
무상증자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DIC. 자, DIC도 전기차 관련한 테마로 올라왔는데,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건 봤는데, 단타를 치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린 것 같아요. 물린 게 아니라 던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요거는 못 먹은 거고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짧게 들어왔다가 그냥 물량이 나오고, 호가가 좀 얇았어요, DIC는. 지금도 보면 호가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죠. 천주 단위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DIC도 전기차 테마로 움직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NK는 어제 말씀드렸죠. 갭으로 뜰 거라고요. 이거는 시간외로 올라왔는데, 사우디 재단의 자회사 대표가 신임 최고 고문으로 선임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아마 장중에 꽤 세게 올라왔을 거예요. 장 초반에는. 근데 오후장에는 많이 밀렸습니다. 됐죠? 자, 내일 보면 일단은 명신산업이 명신산업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명신산업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그죠? 미코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 이슈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오를 포함을 해서 신규주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들 잘 정리해서 수익 내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가르쳐드린 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따로 하세요. 신규주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 12월 15일 상한가 급등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컨텐츠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